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요때 또 단기 저점 찍고 나서 계속 이 계단식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자, 요때 제가 갭상승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 쪽 계속 두들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승 저항 라인 근처에 계속 두들겨서 이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서려고 장중 돌파 시도를 한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 종가 마감 기준 위쪽에 올라서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까지 종가 마감 기준에는 위쪽에 마감이 되지 않고 있고, 위에 만약에 마감을 하게 된다면 3거래일, 최소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는 위에 안착을 하는지, 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중요 저항 라인 위쪽으로 올라서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눌림 시 요 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며, 이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자, 결국 이 중요 저항 라인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언젠간 분명히 뚫고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때 위쪽에 안착이 되면서 한 번 더 볼륨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배열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EMA가 계속 좀 길게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지, 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고, 자, 거래량 다시 살짝 올라왔죠.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이후 이 거래량 위쪽으로 올라서는지,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위에 크게 볼륨 상승 나올 가능성이 현 기준 좀 높아 보이고요. 자, PNF 차트를 보시면 아직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는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파란색 막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 저항 라인까지 지금 이 볼륨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라인을 뚫지 못하면 파란색 막대가 아마 생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만약에 뚫게 된다면, 자, 어디까지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한번 또 저항 맞고 다시 리바운딩 되면서 또 계단식 상승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자, 앞으로도 PNF 요 흐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어디 부분을 밑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 하지만 요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은 요 라인까지 열고 보셔야 하고, 최종적으로 요 밑에까지 이렇게 열고 가능성을 열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EMA5가 EMA20 하향 돌파 지금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완전히 하향 돌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향 돌파 시도 중에 있다. 만약에 밑으로 완전히 하향 돌파가 되면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 있죠. 요 라인 밑에 지지 라인, 이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요 라인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자, 여기 밑에까지 또 열고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이 라인까지도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요 라인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요 라인이 지지된다면 반대로 요 추세 라인 위쪽으로 또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요 박스권은 오래가지 못할 거고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 번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볼륨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여기 밑에까지 빠진다고 해도, 자, 지금 현재 상승분에 대한, 지금 상승했던 요 상승분에 대한 하락이 제가 아까 밑으로 말씀드려봤죠. 여기거든요. 티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요. 이 틀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고, 이 단기적으로 이 변동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 단기적인 눌림이 강할 때, 자, 그때는 또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하이랜드 모델 3를 실은 수출 물량이 중국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에도 이 물량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출발한 선박은 아쉽게도 9월 내 인도는 힘들어 보이고요. 10월 중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3분기 인도량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으며 이 물량은 대부분 4분기에 카운트가 되겠죠. 이로 인해 당장 3분기 인도량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4분기 인도량은 그만큼 더욱 인도 수치가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 뉴모델 3 경우 주문량에 비해 생산력이 딸리고 있어 이 부분이 4분기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주문량을 맞출 시 4분기는 인도량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뉴모델 3의 생산량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으며 4분기쯤 되면 상하이 공장 능력으로 월 3만 대 이상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후 9월 말에 3분기 인도량 관련 자세한 정보를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니 해당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테슬라 주가는 하반기로 가면서 더욱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4분기 테슬라 주가의 많은 볼륨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고 200만 대 이상 예약된 사이버 트럭의 첫 배송이 시작되면서 주가의 분위기와 거래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시점은 3분기 어닝 발표 시점부터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3분기 어닝이 비트 이상 나오게 된다면 4분기 주가의 강승 확률을 더욱더 높일 것입니다. 이후 4분기 인도량과 어닝은 하이랜드 영향과 연말 막판 푸시, 리튬 가격 하락 등 원자재 가격, 비용 감소 영향으로 마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고요. 12월은 FSD 공식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그 기대감도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FSD 12 버전이 올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몇몇 투자자분들도 보이는데요. 솔직히 FSD 12가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되든 내년에 출시가 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 출시 후 FSD 채택률이 증가가 되는지를 수치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시 이후 많은 증가율이 확인될 것 같네요. 참고로 FSD 12 버전부터는 더 이상 베타 버전이 아니며 어느 곳이든 처음 가는 곳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외적인 부분이죠. 미증시의 분위기가 연말로 가면서 매우 중요해질 텐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추세 라인 위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흐름을 탄다면 테슬라 주가의 상승 볼륨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장 중에는 FOMC 금리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되겠고요. 발표 결과보다는 이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시장에는 큰 영향이 갈 것입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현 시간 기준 99% 대 1%로 9월 금리 동결이 매우 압도적이며 사실상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은 정말 많아봐야 한 번 아니면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네요. 금리 영향의 중요한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죠. 현재 미국 핵심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고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8월 근원 CPI는 4.3%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크게 뒤처진 쉘터 CPI를 전년 대비 플러스 7.3%가 아닌 실제 임대료인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를 사용했다면 핵심 CPI는 전년 대비해서 최대 2.0%가 될 것입니다. 즉 인플레 우려가 겉으로는 아직 남아있다 하면서도 겁을 주지만 결국 잡힐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선반영 원칙에 따라 여기에 미리 해석을 할 것이고 단기적인 눌림이야 계속 나오겠지만 결국 정해진 큰 틀에 맞게 방향을 잡아 움직이는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여질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약세장 9월이 끝나면서 곧 상승장인 10월이 시작될 것이기에 투심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가 대조정장 때 100불 가까이 갔을 때 매수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왜 250불이 넘어가니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유 중 하나가 군중 심리와 비관론자들의 이야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가가 100불 근처에 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보다는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자들의 말에 불안감이 커져 대중들과 함께 매수가 아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반대로 저와 함께 100불 초반부터 저가 매수를 해온 도군TV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갈 때 누군가는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경험으로 꼭 아셨으면 좋겠고 큰 수익을 위해서는 감정은 배제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원칙을 잘 지켜 투자 운용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